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다음 달 3월 12일에 열리게 될 아카데미 시상식의 후보작이 드디어 지난주 발표가 되면서 아카데미 열기가 이제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아쉽게도 후보작에 오르지 못했는데 후보작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작품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응원했던 그 영화 헤어질 결심은 아쉽게도 후보작에 오르지 못해서 좀 아쉽죠. 네. 하지만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역시 에이시언들이 출연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또 다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네. 작품상, 감독상, 연기상, 시나리오, 음악 등 무려 11개 부문에서 사실 이게 총 17개 부문이거든요. 네. 전체 캐테고리를 봤을 때. 근데 11개 부문에서 후보작으로 선정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이 영화는 미셸 여라든지 아니면은 뭐 퀴오 관 등이 이제 출연한 미국 영화입니다. 네, 에이시안 배우들이 출연한 것이 이제 것뿐이고요. 홍콩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왔던 미국인입니다. 데니얼 관 감독의 영화로 이제 다른 후보작들하고는 좀 달리 왜 좀 화려해 보이고 좀 대작처럼 보이는 다른 후보작들을 보면 이제 헐리우드 영화다라는 게 좀 눈에 보이지만 이 작품은 인디펜던트 독립 영화 사이즈로 제작이 되어서 네. 메이저 스튜디오가 아닌 독립 영화사 배급사인 A24 영화사의 작품이기도 하죠. 네, 네. 에이시안 가족들이 겪는 정체성이라는 점에서도 좀 특별하게 우리한테 와닿기도 하고, 하지만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그런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좀 많이 후보작으로 오른 작품을 좀 본다면요. The Passionist of Initiatin이라는 작품이 2018년도 영화제에서 폭풍을 일으켰던 영화가 뚜리 빌보드 아웃사이드 에빙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네. 그 감독이 다시 만들어서 다시 이제 돌아온 작품이죠. 네. 마틴 맥도나 감독의 작품이라는 점도 새롭고요. 그리고 또 독립 영화의 어떤 그런 약간은 이제 주류 영화가 아닌 그런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생한 그런 맛을 좀 가지고 있다. 그 다크한 코미디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보는 내내 그 특유의 유머를 좀 이해하시면 좋지만 그 유머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왜냐면 좀 영어론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헐리우드 영화는 또 다른 예술 영화 한 편을 보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고, 콜린 파렐의 연기가 주연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볼만하고요. 네. 한 편 정도 더 좀 말씀드리면, 왜 서부전선 이상 없다, 우리 네, 너무나 네, 익숙한 제목이죠. 네. 이 작품이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라는 작품이 이번에 또 개봉을 했습니다. 다시 만들어진 건데요. 사실 1930년에 만들었던 영화이기도 한데,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에 어린 그 17살 소년들이 어떻게 그 인간성 말살과 그 경험을 하게 되는지, 정말 영화의 전쟁에 관한 작품 중에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번 오스카 후보에 또 올랐으니까 또 이것도 이제 볼만한 작품이고, 국제 영화, 이전에는 외국어 영화 부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내셔널 영화라고 이제 바뀌었죠, 캐테고리가. 그렇죠. 국제 영화로 이 부문에 오른 네. 이 부문에 오른 것 중에서 이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떨어졌지만 아르헨티나 1985라는 작품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에요. 네. 실화를 바탕으로 이 군 정부의 희생자들이 인권을 보호하는 정말 오합지졸 변호사들의 그런 재밌는 활약을 그린 감동적인 작품인데, 골든글로브 어워드에서 외국어 부문 작품상을 받으면서 더욱 이번에 오스카에 힘을 받는 작품으로 등극하게 됐고, 네. 워낙 헐리우드이 좋아하는 류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영화들 이제 좀 올랐다라는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네, 네. 또 작품상도 관심이 있지만은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그렇죠. 전해주실까요? 네, 여우주연상 부문이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었죠. 예. 지난주에 종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일단은 여우주연상 부문에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서 엄마 역할을 맡은 미셸 여, 그리고
The Fabelmans에서 미셸 윌리엄스 정말 쟁쟁한 배우들입니다. 네. 네. 하르라는 작품에 지금 극장에 상영하고 있는데요. 케이트 블란쳇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배우이고요. 블론드에서 애나 데렘 알모스라는 여자 배우가 또 올라와 있는데 마지막 후보가 이제 문제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투 레슬리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에 앤드레아 리스버그라는 이제 여자 배우인데 사실은 영국 출신의 배우예요. 네. 이 배우가 마지막에 후보에 올랐는데 이 영화가 지난 10월에 사실 잠깐 오픈이 됐었어요. 극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작은 극소수 영화관에서만 잠깐 상영되고 말았고 후보작에 그동안 거론되지 않다가 갑자기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후보작에 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네. 어떤 의혹이냐 하면은 이 영화 감독인 마이클 모리스의 와이프인 메리 맥코맥이라는 이제 이분이 사실은 배우 출신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합니다. 여배우인데 이 와이프가 본인의 인맥을 통해서 헐리우드 영화인들에게 막 이메일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막 영화를 홍보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네. 캠페인을 벌였고 집에 초대해가지고 파티 같은 것을 이제 열면서 홍보전에 열을 올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투표 마지막 2주 동안에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트위터 등에 이 영화가 투 레슬리라는 영화가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앤드레아 이 여자 배우가 폭발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과연 이런 과정을 두고 이게 투표 그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많은 문의들이 아카데미에 집중적으로 이제 의견 접수가 됐고 조사에 네.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의 생각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아카데미 캠페인 자체가 돈 있는 사람들이 각종 맞아요. 스크리닝에서 막 저녁 식사, 네, 맞아요. 알코올까지 대접하고요. 그죠? 맞아요. 구디백에다가 배우들이 깜짝 등장해서 팬미팅까지 진행하면서 투표인단들이 한심을 사는 게 사실은 결국에는 아카데미 캠페인의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엄청나게 맞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네, 네. 그래서 만약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이 작정을 하고 저희가 돈을 쏟아부었다 그러면 실제로 다른 작품들처럼 조금 더 노출이 되었다라면 그리고 이곳에 있는 어떤 팬심이라든지 그 작품을 일부 좋아하는 비평가들이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인들 이들이 바로 이제 투표인단인데 조금 더 마케팅을 하였더라면 헤어질 결심도 후보에 올릴 수 있었을까? 저는 감히 오를 수 있었을 거라고 볼 정도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판에 SNS라든지 뭐 이메일을 이용하건 집에 초대를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죠. 네. 타이타닉의 대배우죠. 케이트 윈슬렛 같은 배우가 이 영화 투 레슬레를 홍보를 좀 했었는데 사실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대배우 입장에 봤을 때 앤드레아의 그 여배우의 연기가 대단했다, 수준급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 거고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디펜던트 영화가 영리하게 정말 영리하게 캠페인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캠페인의 그 양식이란 양태들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뿐이다. 결국 아카데미 위원회는 조사를 했지만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규정상. 그래서 후보 지명은 취소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기생충 영화도요. CJ 엔터테인먼트인가요? 거기서 홍보 캠페인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뉴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지금, 네. 예, 이게 지금 아카데미 영화제 후보작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네. 있습니까? 원래 이제 12월 말부터 투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누가 투표를 하느냐. 사실 우리 모든 분들이 투표하고 싶으시죠. 두 앵커분들도 투표하시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요. 네. 방송인이라든지 아니면 비평가 이제 이런 분들이 투표인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순수하게 이 아카데미 오브 모션 픽처 아트 앤 사이언스라고 이제 멤버들인데 이 멤버가 영화 작품에 참여한 배우이거나 스텝, 뭐 제작자,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분들이 본인이 멤버십을 신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승인이 되고 이 집행부의 승인을 거쳐서 이사회에서 이제 2차 승인을 거쳐서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가입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그 투표인단으로 매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감독분과 작가분과 뭐 프로듀서분과 음악분과 이제 이렇게 다 나눠져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감독상은 이 감독분과가 그 작품을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 작품 작가들은 이제 시나리오만 가지고 시나리오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배우들은 배우들을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네. 그런데 할리우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일상화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일도 하지만 심지어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모두가 동료이자 친구이자 적이자 파트너이거든요. 네. 그들만의 어떤 공고한 네트워크가 있고, 그리고 또 공통된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당연히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예를 들면 유능한 프로듀서가 여는 파티에 모두가 참여하고 싶고 얼굴을 사실은 같이 다음 작품이라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취향들이 형성이 되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고, 유명한 감독이 등장하는 행사가 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렇기 때문에 취향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판단이라는 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지, 실제로 어떤 작품성,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헐리우드의 영화인들이 수준이 낮다라든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사적이고 사교적이고 개인 취향적이고 이제 그룹들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정되는 성향들이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작품상은 선정이 좀 다릅니다. 작품상은 각각의 분과들이 본인들의 그 캐테고리를 투표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작품상은 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작품만 투표를 해서 투표용지에 하는 게 아니라 10작품을 선정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좀 복잡한 투표 방식. 우리 미국 선거, 대통령 선거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프라이머리 투표라든지 이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이 오스카의 그 후보에 오른 작품들 가운데서요, 우리가 좀 이거 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작품들 있는 거 있으면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어디서 봐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정도 보시다 보면 예.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기대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좀 그동안 관심이 좀 많이 멀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극장에 안 가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앵커님들 제가 영화 좋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즐기시기 바라는데요. 특히 가장 후보에 많이 오른 올해 정말 화제작이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작품은 정말 작품상, 감독상, 주연상, 조연상, 오리지널 스크린플레이, 에디팅, 음악상까지 다 오른 작품인데, 그 미셸 요 우리에게는 양자경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 홍콩의 액션 배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배우야 60세인데 그 연기를 보는 재미도 있고요. 워낙 좀 보실 때 편집 속도가 빠르고 정신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정신 사납다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지만, 영화의 제목이자 주제인 멀티버스와 정말 잘 어울리는 이제 그런 작품이고, 액션과 코미디, 뭐 판타지, 가족 드라마 모든 장르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영화의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작품은 쇼타임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지금 골든글로브 시상식 이후에 극장에서 곳곳에서 다시 재상영을 하고 있어요. 극장에 가셔서 보시는 것도 사운드 면에서 음악을 너무 잘 썼거든요. 그래서 가셔서 보시면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정말 제가 또 봤으면 하고 권해드리는 영화가 Banshees of Inisherin 같은 작품은 이제 작품, 감독, 배우 등등인데 HBO Max라든지 아마존,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 작품은 넷플릭스에서 지금 상영이 가능합니다. 네. 보시고 페이블맨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르헨티나 1985 이제 그 국제 부분, 인터내셔널 부분에 오른 작품은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애플 TV나 뭐 여러 작품, 그 넷플릭스, 그리고 정말 유튜브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극장에 가지 않고도 집안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장점을 좀 많이 활용하셔서 이번에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는 봤어요. 어떠세요? 네. 참 정신없더군요. 네. 그래서 그게
글쎄, 우리 기생충처럼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한국어로 만들어진 영화처럼 이게 중국에서 중국어로 만들어진 영화였으면 이게 과연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네네. 네네. 네. 그리고 그 주연 여우상에 오른 그 후보는 뭐 정말 연기가 상당히 좋았었고, 근데 그저 저는 한마디로 그냥 정신없다. 정신없이 봤습니다. 정신없이 보고 끝에 남는 것과 뭐가 있는 것 같긴 했는데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려면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우리 최영호 앵커님이 사실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시고 네. 이 문화에 굉장히 오픈되어 계신 개방적인 분인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오픈 마인드로 한 번 더 보시기로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한 번 좀 더 봐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 네. 후보에 오를 만큼 그렇게 대단했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거든요. 그냥 보편적인 헐리우드 그냥 영화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후보에 여러 부분에 후보에 올라갔고 좀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잖아요. 아니, 재미있는 영화는 많거든요. 탑건 매버릭도 아마존과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보시고 우리 그 이현주 앵커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여러분들 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